근데 좀 반대되는 다시 다른 책으로 넘어가면 이 19실로 가다의 이 여성 어, 주인공은 음, 이 19실로 가다는 첫 시작이 지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고 음, 정의해요, 음, 작가가.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주의상수와 반대되는 그렇지. 내 철저한 사회적인,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 개인적 되게 협소한 철학으로 이루어진 그 기준으로 음, 내가 남편을 고르고 그 남편을 선택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살고 몇 명 자식을 가지고 그치. 몇 뭐 평에 가정부를 살고, 이런 거. 이루고 이렇게 살지만 갑자기 거기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상태를 느끼게 되잖아요. 음, 음, 하지만 그것을 원인도 찾을 수 없고 그냥 혼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제 그 집고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의 화자와 이 집고실의 그쵸. 수자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이게 제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음. 하지만 이게 잘 말로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, 어, 19실의 그 수전과 남편은 네, 전형적인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중산층 네, 부부잖아요. 그리고 좋게 말하면 보편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세속적인 네, 기준에 철저하게 부합하고, 하지만 이 책 구절에서도 우리는 매우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, 하지만 이게 우리가 공모하고 있지 사실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것조차도 서로 알고 있는. 네. 아, 그래서 네, 맞아요. 우리가 연기를 하지만 우린 이 연기를 충분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어. 왜 사는 거 별거 없잖아. 네, 이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. 그리고 어느 정도 평수에서 우리가 서로 일을 두 사람 다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이거 훌륭해, 우리는. 뭐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,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좀 허세였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러니까 너무 그 지성의 실패라는 첫 네. 구절처럼 마치 무의식이 없는 듯한, 음, 제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없고 모든 어떤 이성과 우리 지성과 의식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듯한 어떤 강박적 태도의 온산이라고 보여지는 그 지성을 강조하는 이 부부. 그런데 우리 무의식이 있잖아요. 네,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건 충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, 아니에르노는 철저하게 충동에 집중했던 음, 과정이고 이 수저는 충동을 완전히 무시했던 상태인 거예요, 두 사람이. 그래서 그런데 이 수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. 네,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책의 그 맥락에서 남편이 외도를 했잖아요. 네, 이제 근데 두 사람 다 알아. 그거는 큰 사랑도 아니고 네, 그냥 오다 가다 모임에서 하룻밤 잤을 뿐이고 네, 여자는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지, 그 사랑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그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서로 이제, 네. 그러니까 남자도 괜찮지, 당신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,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, 마치 내가 음 순간 성욕을 느껴서 다른 여자한테 성욕을 풀고 왔는데 이게 당신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,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수전이 그 여자들은 실패했다. 성공한 건 궁극적으로 나지. 그렇지.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남편의 와이프는 나니까. 그렇게 묘사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제 그 남편을 버려 내가 산다는 책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유사한 어떤 말을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굉장히 오만이에요. 왜냐하면, 그러니까 오만이라기보다 너무 사회적 법을 신뢰하는 네, 거죠.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로, 그리고 여성들이 남자가 외도를 막 하다가 결국 돌아왔을 때 결국 사랑하는 건 나지, 네, 혹은 이 남자에게 가장 우선 중요했던 건 나야라고 제가 위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. 근데 수전도 꼭 그건 아니지만 어떤 그 맥락에서 네, 우리는 비밀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육체 관계의 일탈쯤은 네, 하찮아라고 생각한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사건을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서로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. 음, 네,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균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저는 결국은 어떤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, 욕구를 배제한, 결국 소외시켰던 어떤 부분이 네. 그 고백에 의해서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그 장면에서 수잔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
아, 이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? 갑자기 기억이 안 남편의 나. 이름이 남편, 우리가 이렇게 남편 이름도 막 지워버리고 했는데. 응,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? 그치.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매슈. 아, 매슈. 응, 매슈, 아, 매슈를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지. 그 용서와, 표현이지. 아니야, 이해했다. 이해했다. 이해했다, 응, 용서했다를 구분하면서 용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게 용서인데 나는 매슈를 그냥 이해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맞나요? 제가 맞아요. 그리고 기억하는 게? 네, 만약에 이해한다면 사실 그건 용서할 수 할 수 없다. 없다. 네, 그런데 용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는 하는 것이다. 것이다.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, 어, 적전의 균열이 응, 발생한 게 맞는 것 응.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남편의 외도 사건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공모해왔던 그 진짜 인지적 합의, 네, 지성적 합의, 절대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구멍이 없을 수 없잖아요. 근데 심지어 이들은 우리에겐 구멍이 있어. 네, 괜찮아. 우리는 그 네, 구멍까지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라고 오만을 떨잖아요. 그래서 근데 그 구멍들을 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난 통제할 수 있어라고 우린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이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이 분석 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나 혹은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, 내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어, 이제 더 이상 안 그런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. 네, 아, 그때 그래서 그랬고,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. 이게 아니거든요. 음, 결코 이게 아니다. 음, 저도 그런 오류에 계속해서 계속 빠지고, 계속 빠지는 그 오류에서 끊임없이 재경험을 하거든요. 제 네, 자신에 대해서.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.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완벽한 그런 지성적 합의에 의한 것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낳고, 아, 우린 행복해, 우린 훌륭하지, 우린 만족스러워라고 자신을 속이고 살았던 어떤 지점이 네, 그 사건 하나에 의해서 사실은 본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. 네, 우울해지기 시작하고, 무기력해지기 음, 시작하고, 더 이상 이제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, 음, 그녀는 19호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. 어, 이 가짜들과 더 이상 함께 있는 거를 참을 수 없어지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도덕적 비판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응, 본인의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응, 충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, 억압하고 밀어내느냐의 응. 차이가 이 두 주인공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 충동이라는 것과 우리가 조우하고 이 충동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생 걸리기도 할 뿐더러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그 평가나 도덕적인 어떤 것들의 공격 혹은 방해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혹은 수용하거나 타협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. 네, 아니 에르노는 음, 솔직해지기로 했고 네, 유보하겠다.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네, 나는 내가 작가로서 한 여자로서 네, 내 글쓰기에서 그냥 나는 솔직해질 것이다 라고 공포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결국은 불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네,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아무리 노벨문학상을 탔든 어떤 대작가이든 너 결국 남의 남자랑 몰래 몰래 네. 만나가지고 정사를 나눈 거잖아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그렇죠. 할 말 거잖아요. 없죠. 할 말이 네,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옳고 그름으로 많은 어떤 사안들을 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.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.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결코 그렇게 좋은가 나쁨, 옳고 그름의 범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, 말하자면 모호한, 결코 다 말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했고, 이 19호실로 가다는 그런데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. 네, 두 사람 다 결국 이 두 여성이 다 나를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긴 하는데, 한 여성은 끝까지 자신의 충동에 충실한 방식으로, 네,
솔직한 방식으로 한 여성은 수저는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철회하고 중단시키고 멈추면서 완전히 고립과 네, 어떤 안으로 소외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독대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음, 버리고 마지막엔 그렇게 되는 네,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거는 조금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19호실로 가는 그럴 수밖에 수저는.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다른 방법이 없는. 왜냐하면 음, 이 수전이 어떻게까지 지성의 실패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지성의 실패의 장면은 남편이 자기 여자친구랑 너 남자친구 생겼니? 그러니까 19호실로 자꾸 가면서 매슈가 수전을 남자친구 애인이 생긴 걸로 그렇지, 오해하잖아요. 그렇지. 그럼 네 매우 남성적 남친이랑 관점이죠. 내 여친이랑 더블 데이트를 하자라고 제안을 음, 하는데 여자가 아니 무슨 소리야 됐어라고 거절을 못하고 그래 그래 이 수용을 해버린 거죠. 그래서 그 남자를 어떻게 만들어? 그 남자를 만드는 건 말도 안 될 뿐더러 세상에 그 남자를 만들 거면 내가 진작 만들었지. 왜 굳이 거기에 응했냐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지성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지 구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그게 같아요. 완전히 무슨 블랙 코미디 같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시트콤 왜냐하면 같더라고요.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혼자서 쇼를 하잖아요. 막 네. 연기를 하고 그 남자친구가 있는 척하기 네. 위해서. 근데 그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수전이, 그러니까 이제 19호실을 은밀하게 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, 아, 우리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네. 네. 생겼구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네. 되고, 그 심부름 센터를 시키기도 네. 하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쾌락의 차원에서 이 남편이 수전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수전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계속 그걸 왜냐하면 쾌락처럼 또 네. 쾌락의 가장 큰 조건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짓을 하는 네.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가 이걸 모르기만 해도 이건 쾌락이 되는 거예요. 비밀. 그 음. 비밀이 나쁜 짓은 아닌 거잖아요. 네. 그 수저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단 네. 말이죠. 그것만으로 근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도 알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쾌락이 되는데 네. 그거를 못 네. 참고 남편이 이제 네. 그런데 근데 수전이 왜 남편에게 어 남자친구 생겼어? 우리 더블 데이트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정말 그지같이 쿨한 척을 하잖아요, 이 남자는. 정말 좀 짜증이 나긴 네. 했어요. 그러면서 결국 자기는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이 아내를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데 육체적으로 이제 욕망이 다 했어. 나 이제 새로운 여자와 욕망을 누리고 싶어. 육체적으로. 그거를 막 이때까지 자기들이 했던 지성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네. 쿨한 척 하면서 당신도 해. 아마 실제로 만약에 자기 눈앞에서 어떤 아내가 또 딴 남자랑 있는 걸 봤으면 진짜 온전히 쿨할 수 있었을까에 네. 대한 의문이 네. 남고. 근데 그랬을 때 왜 수전이, 어, 그렇다라고 연기를 선택했을까요? 지기 싫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냥 그 합의를 깰 수 없는 그들이 그러니까 해왔던, 네. 그 네. 부부가 해왔던 네. 그 지성적 네. 음. 공모를 참아 네. 여기서 내가, 아니야, 나는, 사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음, 게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했을 것 면에서 이 같기도 해요. 남자는 마치 그 지성의 실천을 완벽하게 구사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, 네. 거기서 나는 뭔가 패배하고 네. 나락으로 떨어져서 네.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네. 면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고,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과 해왔던 이 연기나 이 공모에 발을 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네. 이르렀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. 근데 어쨌든 그게 진짜 하나의 블랙 코미디처럼 네. 있는 남자를 감추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. 네. 근데 제가 이거 진짜 개인적인 얘기인데, 제가 이제 한 1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. 한 10년쯤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10년쯤 됐을 때 이혼을 얘기했단 말이죠. 네. 저희 남편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. 혹시 남자 있어? 어. 이게 무슨 네. 세상 공식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그때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. 그 질문이 네. 이해되잖아요.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.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
이혼하고 싶은 이유, 그러니까 유책 사유가 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 불만이 없고 나쁜 사람도 네. 아니고 어, 부부 사이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, 사람은. 여자는. 그런 어떤 내 안에 올라오는 강렬한 어떤 부분들, 진짜 혼자 있어야겠다. 음, 다시 어떤 나만의 그 시간과 음, 공간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너무 강렬한 충동에 의해서 이혼을 했는데, 남자 있어?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진짜 다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죠. 나. 그래서 그 아니에르노와 제가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도리스 레싱의 19실로 가다의 수잔의 차이점이 결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떤 여성에게 그 주의상스에 방해가 되는 방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결혼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들어요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, 너무 대단한 것도 같지만, 결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단지 법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의미가 있어. 음, 힘이 있는 거죠. 그냥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. 그, 이 단순한 열정에도 그런 구절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제약이 우리를 더 강렬하게 네. 만들었다. 음, 그러니까 그냥 결혼이라는 건 그냥 법이잖아요. 사회법. 네. 사회적 구속력. 힘을 가지고 있는, 보편적인 힘?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그건 의미가 그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.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인간이 얼마나 일부일처제가 안 되는 인간이면 비인간적인 법으로까지 그걸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놓았겠느냐라는 말인 것 그래서 같아요. 이제 저희 여성들끼리는 그래 그건 비인간적이야 어 1초 다부제로 가자 뭐 이런 농담을 우리가 막 하기도 했잖아요. 그 1초 다부제만이 답이야 막 이런 농담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플 것 같고 어쨌든, 근데 네. 이제 이런 거죠. 그 굉장히 남성적 중심의 법이죠. 왜냐하면 가장이 단순히 여자를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. 네. 일처일부제라는 게 우리가 한 사람과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을 해요.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한 가장이 한 가정을 질서 있게 이끌고 네. 이 가정이 모여있는 사회라는 이 현대사 어떤 공동체적인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또 수장들이 있잖아요. 군주가 있고 여러 가지 수장들이 있는데 이 수장들이 나름의 일관된 법과 질서에 의해서 통솔하고 통제하려면 일부 일처제 혹은 이 가정이라는 틀이라는 법이 필요한 거죠, 또. 네. 매우 필요하고, 그래서 그 법이 강조되어야 하고, 그 법을 이탈했을 때 죄가 되어야만, 네. 전체적인 사회 질서와 가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.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이게 그런 강력한 법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, 너도 나도 막 진짜 네. 무질서함, 뭐, 사랑이니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출현할 것이고, 이걸 출현하면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것들을 누가 감당하거나 혹은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또 문제가 남는 것 음, 같거든요. 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질서를 유지하는 반면에 쾌락을 더 크게 양산시키는 효과가 그 있는 거죠. 것 같아요. 오히려 혼외관계나 이런 불륜의 쾌락을 엄청나게 양산시키는 또 효과가 있죠. 근데 그 불륜이라는 것은 윤리에 위반한다라는 말은 그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륜이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, 음,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윤리는 사회법적 윤리를 네.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윤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있어서 수저는 매우 비윤리적으로 살다가 난 더 이상 이젠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겠어라고 19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에르노는 매우 윤리적이었다. 자기 자신의 충동에 대해서만큼은. 그게 선생님 말하신 아까 그 아니에로는 그 글쓰기라는 어떤 자기가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음, 자기와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음, 자극적인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네. 수정과는 좀 수정의 정체성을 찾을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.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.
대체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그렇죠. 살아가잖아요. 책에서 네, 나오듯이 그 19호실의 수저는 그렇게 아이들 키워내고 몇 평의 집에 살고 사회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많다. 네, 바쁜 거잖아요. 딴 생각, 뭐 개인의 윤리니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너무 어떤 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. 네, 그게 사실 우리 되게 지금 현재 맞아요. 비슷하잖아요. 많은 똑같아요. 사람들. 결혼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네, 그렇고. 어, 이 단순한 열정에서 그 제가 인상에 남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었어요. 그 24페이지에 보면 어, 이런 구절을 해놨어요.